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컴퓨터 네트워크,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컴퓨터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 용어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이 되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꼭 익히셔야 되는 게요.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게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성했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종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용어의 개념들을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모델 중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의 모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게 뭘까요?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면 네트워크니까 기본적으로 통신을 위한 망, 이런 뜻이죠.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게 통신을 위한 망, 이런 뜻인데요. 컴퓨터가 가장 말단에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 있는 컴퓨터들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그런 통신망, 이걸 이제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얘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즉, 컴퓨터 네트워크들이 있으면 여기 네트워크가 있고요. 여기 네트워크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망이니까 이렇게 이제 선들이 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서로 간에. 이쪽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망이 있을 거고요. 이런 망들을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서 있는 이 전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구축을 하고 나면요, 인터넷에서는 TCP/IP라고 하는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간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TCP/IP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망을 이제 우리가 구성을 했잖아요. 이런 망을 구성을 해놓고요. 이 망 안에서 이쪽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쪽에 있는 컴퓨터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망을 통해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나는 ABC라고 보낼게 라고 딱 보냈어요. 근데 받는 쪽에서는 이걸 갖다가 가나다라고 나는 인식할게 이렇게 해놓으면 통신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규격을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이것들을 일치를 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규격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주고받을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만든 규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일단 네트워크 종류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는요, 이제 규모에 따라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눌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LAN,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거죠. 소규모로 집이나 아니면 회사 또는 학교 안에 구축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LAN,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이라고 해요. 요거보다 이제 규모가 좀 크면 뭐라고 하냐면 MEN이라고 해서요.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 즉 도시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이걸 우리가 MEN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국가 간 또는 대륙 간의 원거리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놓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WAN이라고 부릅니다. 자, 네트워크의 종류를 이렇게 규모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네트워크를 전송 방식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전송 방식에 따라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서킷 스위치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내가 A라고 하는 컴퓨터에서 시작해서 여기 있는 C라고 하는 컴퓨터로 보낼 거예요. 네, 중간에 이 거쳐가야 되는 컴퓨터들이 있겠죠. 네, 이런 장치들이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장치들을 이렇게 거쳐서 A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면요. 이 데이터가 이렇게 망을 타고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망을 타고 이렇게 갈 때 A에서 C까지 선을 하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신호를 보내서 쫙 하면 C는 무조건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킷 스위치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옛날에 보면 여러분 영화 보면 전화국에서 교환수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구한테 전화 왔고 이렇게 누구 연결해달라고 하면 선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네트워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킷 스위치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요 망은 자, 이 사람도 쓰고 있고요. 여기 이제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도 요 망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A에서 C로 가는데 딱 점유를 해버렸으니까 A가 B랑 통신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망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선의 사용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갖다가 패킷이라고 부르는 요만한 조만한 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맨 앞에다가 나는 C로 갈 데이터야 라고 해서 주소를 이렇게 앞에 기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망에 보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요 중간에 있는 애가 요걸 보고서 C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얘도 또 보니까 C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B로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패킷을 만들고요. 앞에다가 B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보내면 B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로 보내주고 B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망을 우리가 패킷 교환망 이렇게 부릅니다. 자, 또 다른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구분하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폴로지라고 하는데요. 구성 형태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요. 버스형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버스형 토폴로지.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을 쭉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컴퓨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 그냥 데이터를 나는 A라는 단말이 받는 데이터야 라고 해서 요 이제 주소를 갖다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주소를 딱 기입한 다음에 요 망에다 딱 뿌려요. 그러면 얘도 받고요. 얘도 받죠. 얘는 자기 주소가 B고요. 얘는 자기 주소가 C예요. 그러니까 쭉 왔으니까 얘는 내 거네 하고 딱 어셉트를 하고요. 얘는 내 게 아니구나 하니까 리젝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버스 토폴로지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이제 방사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제어를 하는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면 얘한테 보내고요. 얘가 얘한테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얘한테 이렇게 보내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리형이라고 해가지고 링형 토폴로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쪽에서 얘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데이터를 보내면 얘가 내가 받을 데이터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고요. 내가 받을 데이터가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옆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을 데이터가 이면 내가 이제 어셉트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보내는 방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보내는 이렇게 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우리가 링형 토폴로지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가장 많이 요즘에 구성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제 허브형이라고 하는데요. 허브형은 중간에 이렇게 이쪽과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이렇게 두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두는 거예요. 요 사이에는요. 버스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버스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네트워크 방식을 가지고 계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허브라고 부릅니다. 허브. 그래서 허브형이라고
자, 네트워크를 구분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장치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장치가 어떤 게 있냐면 이더넷 허브라는 게 있어요. 이더넷 허브. 예. 아까 제가 버스형을 설명드릴 때 이렇게 해서 여기 막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얘가 데이터를 보내면 얘한테도 가고 얘한테도 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 선을 갖다가 그때그때 여기 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허브라고 하는 장치 안에서 각 포트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얘들끼리 전부 다 이렇게 크로스로 다 연결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컴퓨터는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죠. 네. 이더넷 허브의 특징은요. 여기서 있는 얘가 데이터를 보내면 자, 여기 있는 A가 데이터를 보내면 B도 가고 C도 가는 거예요. 버스 방식 네트워크가 다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건지 아닌지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장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이더넷 허브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더넷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더넷 스위치라고도 부르고요. 스위치 허브라고도 부릅니다. 얘들은 자기가 데이터를 받으려면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주소라는 걸 갖고 있겠죠. 지금 제가 아까 A, B, C라고 했던 이런 것처럼 주소를 갖고 있을 건데 얘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허브랑 똑같은데요. 차이가 있는 게 여기 앞에다가 A, B, C라고 하는 정보를 여기 있는 허브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가 C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가 갔을 거고요. 근데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얘가 주소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기로 보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데 안 가고 얘한테 바로 올 수 있겠죠. 이 주소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링크 레이어의 주소인데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맥 어드레스라고 일반적으로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 어드레스를 기억해서 전송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당연히 이더넷 허브에 비해서 이더넷 스위치가 효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더넷 허브는요. 연결되는 장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가 느려져요. 반면에 이더넷 스위치는 그런 단점이 없죠. 다음으로 이제 리피터라는 게 있는데요. 리피터는 이렇게 해서 신호를 내가 먼 데까지 보낼 거예요. 근데 신호라는 게 이렇게 가다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강했다가요. 점점 세기가 줄겠죠.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너무 세기가 줄어들면 더 이상 못 받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리피터를 달아서 다시 얘를 증폭해서 다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거리 전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리피터라고 하는 장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브릿지라는 게 있는데 브릿지는 어떤 거냐면 자, 서로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서로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갖다 연결을 할 거예요. 중간에. 예. 이렇게 연결할 때 사용하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브릿지라고 합니다. 브릿지. 다음에 이제 라우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라우터는 이제 라우터 안에 서로 똑같은 프로토콜을 가진 하위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라우터가 해주는 일이 뭐냐면 이쪽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이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라우터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라우터가 데이터를 딱 받아가지고 이거는 이쪽 네트워크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쪽 네트워크로 보내주는 겁니다. 예. 만약에 여기에 이제 또 다른 C라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IP 주소라는 걸 이용해서요. 이번에는 C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얘가 라우터가 알아서 이렇게 C로 보내주는 겁니다. 라우터랑 똑같은데요. 아까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토콜과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토콜과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같을 때 라우터라고 했죠. 이 프로토콜들이 다른데 이것들을 똑같이 라우터와 같은 일을 해주면 얘를 뭐라고 부르면 우리가 게이트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망에서는 이러한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한 화면인데요. 여기 간단하게 네트워크 구성한 화면을 보면 여기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스위치 허브라고 부르는 거고요. 스위치 허브에 이렇게 데스크탑이라든지 서버가 연결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라우터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외부에 나가는 이런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뭐고, 컴퓨터 통신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안에서 네트워크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패킷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네, 패킷은 앞에서 살펴봤죠. 기본적으로 패킷은요,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네, 데이터를 가진 거 앞에 뭘 갖냐면 이 데이터를 받을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식화된 데이터 유닛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패킷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패킷은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거겠죠. 네. 자, 주소라고 하는 게요, 이제 여러 가지 주소가 있어요. MAC이라고 하는 주소도 있고요, IP라고 하는 주소도 있고요. 자, 이런 주소들을 앞에 이제 계속 이렇게 붙여나갈 수 있게끔 하는,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소라고 했지만 단순히 주소는 아니고요.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도 앞에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앞에를 헤더라고 하고요. 여기 뒤에는 이제 뭐 body라고도 하기도 하고 데이터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호스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호스트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트워크에서 내가 데이터를 보낼 컴퓨터. 네, 내가 데이터를 요청할 컴퓨터.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호스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은 이더넷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주고받으려면 망을 구성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 상에서 망을 어떻게 구성하냐면 컴퓨터 상에서요, 랜 카드라고 하는 걸 꽂죠. 우리가 랜 카드에서 이렇게 카드를 꽂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어떻게 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스위치 허브라든지 이런 거에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랜 카드가 다른 랜 카드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을 거예요. 주고받을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격. 어떻게 데이터를 얘한테 보내고 어떻게 얘한테 온 데이터를 내가 얻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규격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격을 뭐라고 하냐면 이더넷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더넷상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주고받으려면 얘를 인지해야 되고요. 인지를 하려면 얘가 어떤 주소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 주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MAC 어드레스라고 부릅니다. MAC 어드레스라고 불러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를 갖다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만든 데이터예요.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이 데이터죠. 그럼 이 얘를 갖다가 이제 내가 그 밑에 단으로 이렇게 보내면요. 이 밑에 단은 어떻게 하냐면 UDP 헤더 또는 TCP 헤더라고 하는 헤더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제 내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흐름 제어라든지 에러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된 데이터가 이제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컴퓨터의 주소와 이 컴퓨터의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IP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려가면 IP 헤더를 붙이게 되고요. IP 헤더는 또 한 개 내려가면 이제 MAC이라는 주소를 가진 링크 레이어에 맥 어드레스를 붙인 이런 형태로 돼서 물리적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자, 이더넷 위에는요, 뭐가 있냐면 TCP/IP라고 하는 게 있어요. TCP/IP. 여러분 TCP/IP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TCP/IP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CP/IP라고 하는 용어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서 내가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1이고요. 컴퓨터 2가 있는데요. 자, 컴퓨터 1에 있는 여기 1-1, 1-2 얘 주소와 얘 주소와 얘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일정한 그룹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얘도 자기만의 그룹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어떤 망을 통해서 여기서 이런 망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망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의 주소를 보고요. 얘는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할 때 이런 IP 주소를 이런 주소들을 갖다가 아무런 규칙 없이 막 나열을 하면 그 주소의 개수만큼의 테이블을 뒤져야 되죠.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들을 묶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할당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맥이라고 하는 주소 외에 이런 컴퓨터에 할당할 논리적 주소가 필요할 거예요. 논리적 주소가. 이 논리적 주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IP라고 합니다. IP. 네. 그리고 이 IP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했어요. 데이터를 전송하다 보면 여기 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노이즈가 막 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가 오염이 되겠죠. 또는 망을 타고 막 가다가 잘못해서 유실이 됐어요. 유실. 또는 어떤 데이터, 1번 데이터는 먼저 보내고 2번 데이터를 보냈는데 여기 도착할 땐 2번 데이터가 도착하고 1번 데이터가 도착했어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제어해서 원래 제대로 된 1번, 2번 에러가 난 게 있으면 노이즈 낀 게 있으면 노이즈를 제거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못 받은 게 있으면 다시 요청해서 다시 받는다든지 이러한 처리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처리들을 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TCP라고 부릅니다. TCP. 그래서 요 IP와 합쳐서 TCP, IP라고 불러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규약들을 통신 규약들을 만들어 놓고 그 모음을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 슈트 TCP, IP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라우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라우팅.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딱 보내면 지금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거쳐서 여기 이렇게 도달한다고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A에서 여기 이제 B로 가려고 하면 중간에 G1, G2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간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이렇게 물리적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다른 장치들을 거쳐서 가는 거죠. 그럼 얘가 데이터를 딱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 주소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로 갈지 판단을 해야겠죠. 그걸 판단해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주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라우팅에는요 이제 뭐 유니캐스트라고 해서 A에서 B로 딱 갈 때 사용하는 이런 것들 유니캐스트라고 하고요. 브로드캐스트라고 해서 망 전체에 보내주는 걸 브로드캐스트. 그 다음에 망에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 장치들이 특정한 장치들이 라우터에 등록을 해요.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멀티캐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특정한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애들한테만 보내줘 해서 보내주는 멀티캐스트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애니캐스트라는 게 있는데 애니캐스트는 어떤 거냐면 동일한 IP 주소를 갖는 여러 개의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요. 내가 데이터 요청을 하면 가장 가까운 그 동일한 IP 주소를 갖는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컴퓨터를 찾아서 그 컴퓨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애니캐스트는 주로 어디 쓰냐면요. 서버를 한 개만 딱 두게 되면 데이터 요청이 다 그 서버로 몰리면 그 서버가 감당하기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동일한 주소를 갖는 서버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청하는 곳에서 라우터가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서 보내주니까 분산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애니캐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앞에서 IP라고 하는 거와 TCP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죠. 이제 IP라는 거는 내가 이제 컴퓨터가 할당하는 논리적 주소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제 TCP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받지 못한 거라든지 에러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걸 이제 TCP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어떻게 데이터를 구해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은요, 데이터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버라는 것을 양쪽에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데이터를 요청하면 서버가 해당하는 데이터를 쭉 처리해서 요청을 처리해서 데이터를 내려주는. 그리고 이렇게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사용자에게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런 모델을 갖다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TCP/IP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통신을 할 건데 통신을 하려면 그걸 다 구현할 수 없겠죠, 그 프로토콜을.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을 구현해 놓은 클래스를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클래스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켓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IP라고 하는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받을 거다라고 하는 정보는 뭐를 가지고 하냐면
포트라는 정보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근데 내가 통신이니까요. 내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켓은 로컬, 그 다음에 리모트에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갖고 있게 됩니다. 네.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서버 쪽, 즉 데이터를 갖다가 제공하는 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데이터를 갖다 내가 여기서 여기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고 받을 거예요. 보내고 받을 건데요. 이때 있는 데이터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헤더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누가 여기다가 중간에 이런 망을 거쳐서 갈 건데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심어요. 그래가지고 저 데이터를 쭉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데이터가 다 노출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암호화를 해서 보낼 수 있게 그런 규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SSL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이제 간단한 용어들을 살펴봤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은요, 기본적으로 분산 컴퓨팅 환경.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데이터가 컴퓨터 하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막 저기를 할 거예요. 프로그램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 사용자와 접점에 있는 컴퓨터가 따로 있고요. 이걸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 처리하는 컴퓨터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라고 하는 어떤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이런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온 요청을 받아서 어떤 데이터 처리라고 그 결과를 보내주는 서버. 이렇게 두 가지로 역할을 구분하고 각각을 프로그래밍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볼 게 이런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버는요,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통신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 클라이언트들하고 동시에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월드와이드 앱이죠. 여기 이제 브라우저가 있고요. 웹서버가 있고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요청하면 웹서버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브라우저가 사용자에게 정보를 보여주죠. 자, 이렇게 요청하고 응답해서 받아오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리퀘스트 메시지, 리스판스 메시지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요청해서 올 때까지 동기 방식입니다. 즉, 결과가 올 때까지 다른 작업 안 하고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화면을 구성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2티어로 구성하는 방식이 있고요. 3티어로 구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얘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2티어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의 이쪽에 서버. 그래서 요청을 하면 서버가 바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 서버는 상당히 많은 클라이언트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저 서버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클라이언트로 온 요청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처리를 하는 별도의 데이터 서버를 둬서 얘가 이제 데이터가 필요할 땐 데이터 서버한테 요청을 하고 데이터 서버가 처리해서 준 결과를 갖다가 받으면 얘가 이제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는 형태로 데이터를 바꿔서 응답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이런 거 이제 3티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의 개념과 그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다음에 간단한 용어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모델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망, 이걸 갖다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했죠.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전송 방식이라든지 구성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구분할 수 있었고요. 이제 허브, 스위치, 라우터 등 이런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TCP/IP라는 걸 알아봤죠. 그래서 TCP/IP 해가지고 데이터를 컴퓨터들이 주고받을 때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약 이런 것들 모아놓은 걸 TCP/IP라고 하고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현한 걸 갖다가 우리가 소켓, 서버 소켓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와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제공하는 서버라고 하는 걸로 역할을 나눠서 어떤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을 갖다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상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